안녕하세요. 강격교 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164페이지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관계사항으로 용지의 확보와 토지의 확보와 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땅을 확보한 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땅, 그래서 공공택지 외 택지, 민간 택지를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토지에 대한 수용 등에 관한 문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소유권 지득과 관련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이걸 최근에 계속 시험 문제에 반영하더라고요. 그래서 164페이지에는 국가 등인 사업체 토지 수용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1. 타인 토지 출입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조사 측량을 위해 남의 땅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찾으셨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 주체가 국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 권리, 토지 사용권 등을 말하는데, 이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용지 확보에 관한 문제로 토지의 수용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때에는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손실 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손실 보상과 관련되어 양가로 1번은 타인 토지 출입과 관련된 손실 보상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양가 3번의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시의 손실 보상입니다. 여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그 공익사업 예정지의 토지 소유권을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라 표현합니다. 그런 수용 시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로 하죠. 그래서 손실 보상에 관한 내용을 현재 마련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치법을 준용하는 경우 공치법상의 사업 인증을 사업인증 주쳐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 주쳐놓습니다. 그리고 재결 신청 주쳐놓습니다. 공치법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 이걸 주쳐놓습니다. 국가가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하게 되면 손실보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토지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러한 손실보상과 관련되어서는 대가 보상에 관한 사안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땅을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하면 내가 매입한 가격보다 낮게 보상받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 가격 이상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에 건물을 건축했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건축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 주는 것을 대가 보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내 땅에 여러 가지 장사 또는 공장을 만들어서 영업 활동을 했다고 하면 그 땅을 강제 수용상함으로써 그 사업할 수 없죠. 그래서 충분히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 각종 개발 예정지에 벌통을 두고 양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봉을 하다 보면 그 땅을 강제 수용당함으로써 더 이상 양봉 못할 수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생활을 마련할 목적으로 그 지역에 상가 분양권이라는 것을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보상에 관한 사항을 영업보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예정제, 내가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수용 대상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살 수 없죠. 그런 경우는 이주 대책용 주택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되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토지 수용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공익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등이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면 그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사업하기 전에 미리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가능한 시기는 언제이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토지 소유자가 느끼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돈을 많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것을 재결 신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결 신청은 토지 보상금을 좀 더 많이 조정하고자 인정하는 제도를 재결 신청이라 표현하는데 공지법에 있어서는 공익사업 인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재결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택법상 국가기관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주택건설사업 기간 내 만약 이 주택건설사업이 2년, 3년이라고 하면 그 2년, 3년 내 언제든지 재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주실 것은 토지 수용은 국가기관만 허용되고 저 국가가 국민주택 건설하는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 수용 시에는 정당한 보상, 손실 보상해야 되죠. 그래서 손실 보상과 관련된 사항까지 한번 정리하는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는 토지 매수 등의 업무 위탁과 관련된 사안이 있는데 이쪽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시게 된다고 하면 국가와 주택공사는 토지 수용 시에 지방자치단체 토지 수용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의 2%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위탁 수수료는 국가기관인 국가주택공사의 경우는 2%이지만 민간의 경우는 4%를 위탁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임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국공유지라고 하면 토지 소유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만약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사유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 있다고 하면 이를 국공유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과 관련되어 매각 가능한 대상이 무엇인지 함께 보시는데 바로 1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다음에 해당되는 목적으로 토지의 매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우선 동그라미 놓으시고 할 수 있다. 이미 규정이죠. 1번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경우 2번 주택조합이 조합체를 건설하는 경우 그리고 이 두 가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하는 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국민택은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그러면 주거지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